SY그룹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너머의 화려한 풍경과 달리 회의실 내부는 각자의 야망과 계산이 부딪히는 차가운 전쟁터였다. 그 중심에 기획전략실에 이서진 팀장이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명운을 건차세대 프로젝트 하이페리온의 청사진을 막힘없이 펼쳐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비전은 논리 정연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뿜어내는 자신감과 전문성은 회의실을 가득 채운 노회한 임원들마저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런 그녀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직속상관이자 멘토인 최민혁 전무였다. 그는 서진의 성공을 제1처럼 기뻐하며 그녀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회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은 남자만은 예외였다. 감사팀의 강지욱 본부장, 아이스 프린스, 저승사자 등 수많은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스크린과 서진을 번갈아 훑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기호들을 수첩에 빠르게 메모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임원들의 찬사가 쏟아졌고 최민혁 전무는 흡족한 표정으로 서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역시 이 팀장이야. 완벽했어. 회장님께 보고드릴 추가 자료가 있으니 이따가 중앙서버실에서 직접 백업해서 내게 바로 보내주게. 최 전무의 지시에 서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에게 최 전무의 말은 언제나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었다. 서진은 곧장 지하 2층에 위치한 중앙서버실로 향했다. 거대한 서버들이 쉴 새 없이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그곳은 SY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심장부였다. 그녀가 보안카드를 대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강지욱 본부장이었다. 그는 서버렉 하나를 열고 심각한 표정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감사팀장이 서버실에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서진은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신의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최 전무가 요청한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를 찾아 보안키를 꽂고 작업을 진행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지직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서진이 작업하던 서버에서 푸른색 스파크가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강력한 전류가 그녀를 덮치려 했다. 그 순간 등 뒤에 서 있던 강지욱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뒤로 밀쳐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퍼영 사는 굉음과 함께 두 사람은 강력한 정의 충격에 휩싸여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잠시 동안의 정적 오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서버의 경고음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지욱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몰려왔다. 그는 옆에 쓰러져 있는 서진을 흔들었다. 이봐요. 괜찮아요. 서진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고디오 보안팀과 의료팀이 달려왔다. 서진은 괜찮다고, 조금 놀랐을 뿐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괜찮습니다.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욱의 머릿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 서진의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세상에, 죽는 줄 알았네. 아직도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어. 프로젝트는 어떡하지? 지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진을 보았다. 의료팀원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 지욱은 또다시 들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차분한 목소리와 동시에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날카로운 불안의 목소리를. 결국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단한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욱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다. 그의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았다. 그때 로비에서 최 전무와 이야기하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최 전무 앞에서 예의 바르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님,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욱의 머릿속에는 어김없이 그녀의 속마음이 들려왔다. 역시 최 전무님은 든든하다.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이번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켜서 이 은혜에 보답해야 해. 순수한 존경과 감사가 담긴 목소리였다. 지욱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 원치 않는 타인의 진심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다. 다음 날, 강지욱은 익숙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두통이었다. 약한 정이 충격의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밤새도록 이어진 혼란스러운 생각의 잔재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논리적인 세계를 뒤흔든 기이한 현상을 떨쳐내려 애썼다. 일시적인 환청, 뇌가 만들어낸 착각,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에 울려 퍼졌던 이서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정적과 질서로 가득했다. 그는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출근 시간에 붐비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마침 그곳에서 이서진과 마주친 것이다. 그녀는 동료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욱을 발견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 본부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의례적인 안부 인사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욱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하필이면 여기서 마주치다니.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숨이 막힌단 말이야. 어제 일 때문에 괜히 엮이는 거 아니겠지. 지욱은 순간 숨을 멈췄다. 환청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오직 이서진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욱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서진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 나타난 가장 거대한 변수이자 오류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감사팀장으로서의 직업적 본능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들리는 그녀의 속마음을 끊임없이 대조했다. 대부분은 사소한 불일치였다. 맛없는 구내식당 밥을 먹으며 동료에게 먹을 만하네요 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이걸 돈 받고 팔다니 양심도 없지 라고 생각하는 식이었다. 이런 작은 불일치들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이서진은 사회생활에 능숙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속마음은 그녀가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날카로우며 때로는 불안에 차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 그녀의 생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세부 재무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어김없이 이서진이 발표를 맡았고 최민혁 전무는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강지욱은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회의 내용보다 이서진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처했고 그녀의 논리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다. 문제는 프로젝트의 해외 자회사 수익 예측 부분을 발표할 때 터졌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스크린의 그래프를 가리켰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될 유럽 자회사의 예상 매출은 3년 안에 전체 수익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최민혁 전무님께서 직접 검토해 주신 시장 분석에 기반한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욱의 미간은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머릿속에 그녀의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상하다. 이 수치는 내가 최종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2% 정도 높은데 내가 모르는 긍정적인 변수가 추가된 건가 아니야. 최 전무님께서 직접 최종 검토를 하신 자료니까 틀림없을 거야. 괜한 의심으로 회의 흐름을 깨지 말자. 믿어야 해. 그녀는 스스로의 예리한 직감을 최민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억누르고 있었다. 지욱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SY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에서 발견된 오류의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이서진은 그것을 인지했지만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 지욱의 시선이 이서진에게서 최민혁 전무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욱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이서진의 완벽한 발표를 칭찬하며 흩어졌다. 하지만 강지욱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서진의 의심과 자기 합리화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굳은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 파일에 접근했다. 그의 손가락이 유럽 자회사 수익 예측 모델이라는 폴더 위에서 멈췄다. 절대적인 신뢰의 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정작 당사자가 아닌 그녀의 마음을 엿듣게 된 강지욱이었다. 강지욱의 사무실은 언제나 완벽한 질서와 논리의 공간이었다. 그는 밤늦도록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쉴 새 없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는 이서진의 머릿속에서 들었던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을 단서 삼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데이터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유럽 자회사의 수익 예측 모델.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이 있었다. 최근에 통과된 유럽연합의 신규 관세 정책과 현지 인건비 상승률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거대한 오류는 아니었지만 분명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실제보다 부풀리기 위한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다루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 강지욱은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이서진의 직감은 정확했다. 그녀는 천재적인 분석가였지만 그녀의 천재성은 최민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아래 억눌려 있었다. 이제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감사팀장으로서 그의 임무는 이 사실을 즉각 보고하고 공식적인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좌초될 것이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이서진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속마음을 엿들은 것에 대한 부채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재능이 꺾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직접 그녀에게 가서 말할 수도 없었다. 자신의 능력을 설명할 방법도 없었을 뿐더러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는 이미 저승사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가장 강지욱다운 방식을 선택했다. 간접적이고 공식적이며 차가운 방식. 그는 자신의 명의로 기획전략실에 공식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물론 참조란에는 이서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었다. 사내감사 규정 4조 7항의 의거,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해외 자회사 리스크 평가 모델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함. 특히 최근 변동된 유럽연합 무역정책 및 현지 고용시장 변화가 수익 예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금주 내로 제출 바람. 그것은 유능한 기획자라면 누구라도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명백한 힌트였다. 다음 날 지욱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이서진이 자신의 자리에서 노트북을 보며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녀의 패닉에 빠진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때렸다. 감사팀에서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건 강지욱 본부장이 보낸 거야.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불안은 순식간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바뀌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서 이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려는 속셈이야. 최 전무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맞았어.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아니 나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최민혁 전무의 사무실로 향했다. 지욱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복도 모퉁이에 서자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새어나왔다. 최민혁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강 본부장은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는 거야. 서진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 친구는 내가 알아서 상대할 테니. 자네는 하던 일에만 집중하게. 자네 뒤에는 내가 있잖나. 그의 위로에 지욱은 서진의 마음이 눈 녹듯 풀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 전무님뿐이야. 전무님만 믿으면 돼.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사무실에서 나온 서진의 얼굴에는 다시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욱이 서 있는 복도 모퉁이를 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다. 지욱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던진 구명밧줄은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독이 든 칼날로 변해버렸다. 이제 이서진의 머릿속에서 그는 명백한 적이었다. 그녀의 단단한 결심이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강지욱 본부장, 당신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당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는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그 진실을 전해야 할 상대방은 이제 그를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기분이었다. 강지욱의 경고성 메일은 최민혁에게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강지욱의 의심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조용히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지욱의 시도는 오히려 최민혁이라는 맹수에게 피냄새를 맡게 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의 방역은 이서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며칠 후 열린 SY그룹의 전사 전략회의에서 최민혁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서진을 단상 위로 불렀다. 그는 수백 명의 임직원 앞에서 그녀를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를 이끄는 천재적인 설계자라고 극찬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를 프로젝트 총괄 리더로 공식 임명했다.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의 서진은 당황했지만 곧이어 터져나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그녀의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듯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강지욱은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서진의 머릿속에서 터져나오는 순수한 환희의 외침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세상에, 전무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다니. 이건 꿈일 거야.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돼. 강지욱 본부장 같은 사람에게 전무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지. 그녀의 충성심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맹세가 되어 있었다. 최민혁의 달콤한 함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프로젝트 관련 예산 및 계약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서진에게 대폭 위임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그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불법적이고 부정한 거래 서류에 이서진의 서명을 받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한 신뢰는 이제 그녀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유수의 경제 잡지에서 이서진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이 또한 최민혁이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한 결과였다. S와메그룹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 리더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얼굴이 실린 잡지가 발행되었을 때 그녀는 명실상부 그룹의 스타로 떠올랐다. 지욱은 사무실에 놓인 그 잡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민혁은 그녀를 높이, 아주 높이 띄어 올리고 있었다. 추락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도록 지욱은 그녀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그녀의 정신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똑똑히 듣고 있었다. 낮에는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던 그녀였지만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불안과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 많은 결정들을 나 혼자 내려야 해.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안 돼? 약한 소리 하지 마. 모두가 나를 믿고 있잖아.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지욱은 감사팀의 권한으로 그녀가 결제한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서명이 들어간 수많은 계약서들이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맺어져 있었고 막대한 자금이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발견했던 2%의 오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계획이었다.
그리고 최민혁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완벽한 희생양으로 이서진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성공 신화, 그녀의 명성, 그녀의 신뢰,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가장 그럴듯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장치였다. 강지욱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지욱은 퇴근을 준비하다가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기획전략실을 보았다. 이서진은 책상에 엎드린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가 아는 오염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잠든 얼굴은 너무나도 무방비했다. 그때 잠꼬대처럼 희미한 그녀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전무님, 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 순간 지욱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그녀의 경력을 망치는 수준의 함정이 아니었다. 그녀를 감옥으로 보낼 완벽하게 설계된 범죄의 재단이었다. 이서진의 운명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의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강지욱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가운 공포로 가득 찼다. 강지욱은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서진을 향한 최민혁의 함정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했다. 공식적인 감사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증거는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비대칭 무기는 그녀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능력을 이용해 그녀의 굳게 닫힌 신뢰의 벽을 깨뜨려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논리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극히 비논리적인 도박이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지쳐있고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기다렸다. 연일 이어진 야근으로 녹초가 된 서진이 마지막으로 퇴근하던 그날 밤, 지욱은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텅 빈 주차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기둥 뒤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에 서진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즉시 경고음이 울렸다. 강지욱 본부장이 왜 여기에 올 것이 왔구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직접 나섰어. 지욱은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서진이 얼마 전 결제했던 베리디안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지급된 거액의 컨설팅 비용 지출 결의서였다. 이 회사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이 팀장,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분노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짓이죠? 제 뒤를 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더욱 격렬했다. 역시 예상대로야. 그는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어. 하지만 베리디안 홀딩스는 최 전무님께서 직접 연결해준 최고의 파트너라고 했는데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지욱을 쏘아붙였다. 이건 전무님께서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신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감사팀이 이런 식으로 현업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과 최민혁에 대한 믿음을 방패 삼아 그에게 맞섰다. 지욱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2주 전 재무회의 때 유럽 자회사 수익 예측치를 발표했죠. 당신은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지욱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진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그 수치가 당신이 계산한 것보다 2%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 놓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최민혁 전무의 자료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판단을 묵살했죠. 그리고 그 의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욱의 마지막 문장이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 박혔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과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그녀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심지어 입 밖으로 내뱉은 적도 없는 그녀의 가장 내밀한 생각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말도 안 돼. 이 사람은 대체 정체가 뭐야? 소름 끼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남자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지욱은 자신이 어떻게 아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그 불가해한 현상이 그녀의 신뢰를 깨뜨리는 망치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때 당신의 직감이 옳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최민혁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범죄의 총알바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작은 비닐에 쌓인 대포폰 하나를 그녀의 차 보닛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을 낭떠러지로 이끄는 남자를 계속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증오하는 나와 함께 진실을 찾아 당신 자신을 구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손에는 유령 회사로 향한 지출 결의서가, 눈앞에는 값싼 대포폰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강지욱이 던진 불가사의한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최민혁에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믿음의 성벽에 거대하고 섬뜩한 균열이 생겨났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아주 천천히 대포폰을 향해 뻗어나갔다. 불신과 공포 속에서 가장 기묘한 동맹이 탄생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이서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지욱이 남기고 간 서류와 대포폰이 탁자 위에서 불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린 최민혁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라는 거대한 탑이 강지욱이 던진 2%의 진실이라는 불가해한 망치질 한 번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되뇌었지만 심장의 한구석에서는 이미 의심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새벽 3시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만약 강지욱이 틀렸다면,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옳았다면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대포폰의 전원을 켠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강지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 회동은 다음 날 밤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낡은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다. 강지욱이 개인적으로 마련해둔 안전 가옥이었다.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추적이 불가능한 컴퓨터들이 즐비했다. 서진은 그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면서도 여전히 그를 향한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욱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혼자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니터에 띄웠다. 베리디안 홀딩스를 비롯한 여러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 그리고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 부풀려진 예상 수익 데이터. 서진은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외부인인 강지욱이 단편적인 조각들만으로 추론해낸 것들을 내부자인 그녀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본격적인 공조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직원 연기를 했고, 밤이 되면 비밀 아지트에 모여 진실을 파헤쳤다. 그리고 이 기묘한 동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강지욱의 신비한 능력이었다. 다음날 오전에 열린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서 그 위력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최민혁은 타이탄 로지스틱스라는 새로운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진은 계약서의 허술한 부분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민혁은 능숙하게 그녀의 반박을 받아치며 오히려 그녀가 너무 신중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려 한다고 부드럽게 압박했다. 다른 임원들 역시 최민혁의 편을 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강지욱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있었다. 이서진이 제법 날카로워졌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 타이탄 로지스틱스 계약만 성사되면 프로젝트 런칭 전에 큰 덩어리의 자금을 한 번에 빼돌릴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는 또한 최민혁의 옆에 앉은 재무이사의 불안한 생각도 들었다. 들키면 끝장이다. 하지만 최 전무 라인을 타지 않으면 내 자리도 위태로워. 회의실은 거짓말과 탐욕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아지트에서 다시 만난 지욱은 서진에게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전했다. 타이탄 로지스틱스는 유령 회사가 확실합니다. 최 전무는 그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 할 겁니다. 서진은 경악했다. 강지욱의 직감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어떻게 아는지를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지욱은 서진의 천재적인 전략 수립 능력과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꿰뚫는 통찰력에 감탄했다. 서진은 지욱의 냉철한 분석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 수집 능력. 그녀는 그것이 그의 능력이라고 믿었다. 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적개심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파트너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최민혁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서진의 질문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강지욱의 감사팀이 프로젝트 주변을 맴도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에게 일부러 더 많은 업무를 몰아주어 그녀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았고, 공식 석상에서 강지욱의 감사 방식이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체 공지 메일을 통해 최민혁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공식 런칭 일정을 한 달 앞당겨 연례 주주총회에서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회와 주주들의 전폭적인 신뢰 덕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지트에서 그 메일을 확인한 서진과 지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4주였다. 그들의 손에는 수많은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최민혁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 건은 아직 없었다. 시간과의 잔혹한 경주가 시작되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3주. 강지욱과 이서진은 비밀 아지트에서 밤을 새워가며 최민혁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의 꼬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최민혁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노련한 범죄자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도같은 인물이었고 그가 설계한 자금 세탁의 경로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정교해서 파고들수록 미궁에 빠질 뿐이었다. 초조함에 휩싸인 서진과 달리 지욱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현재의 범죄를 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수법은 반복되기 마련이죠. 그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의 과거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는 최민혁이 과거에 이끌었던 모든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이페리온과 유사한 패턴, 즉 거대한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프로젝트를 찾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수발그룹의 방대한 과거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프로젝트를 발견했다. 5년 전 RS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개발 사업이었다. 당시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돌연 사업성 재검토라는 모호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천재 엔지니어 김진우는 핵심 기술 유출 및 프로젝트 관리 부실이라는 오명을 쓰고 불명예 해고를 당했다. 모든 것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패턴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했다. 위대한 성공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첫 번째 희생양일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김진우라는 인물이 그 사건 이후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는 점이었다. 강지욱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를 찾아냈다. 그는 강원도의 한적한 해변 마을에서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서진과 지욱은 조용히 그 마을을 찾아갔다. 먼지 쌓인 부품들로 가득한 작은 가게 안. 김진우는 5년 전 의욕 넘치던 천재 엔지니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삶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SY그룹의 명함을 본 김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적대감으로 굳어졌다. 당신들도 최민혁이 보냈나? 아직도 내가 부족해. 내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야 속이 시원한가? 그는 격분하며 서진을 쫓아내려 했다.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개요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데이터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최민혁 전무가 또다시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희생양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김진우 씨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호소했다. 김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밖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욱의 머릿속에 김진우의 고통스러운 속마음이 들려왔다. 내 평생의 꿈이었던 RS. 그가 내 자식 같은 기술을 훔쳐서 자신의 공으로 만들었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괴물이야. 지욱은 즉시 서진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RS의 핵심 기술이었던 뉴럴 프로세싱 코어를 언급해요.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증명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봐요.
서진은 지욱의 메시지를 보고 다시 한번 김진우를 설득했다. RS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뉴럴 프로세싱 코어. 그 위대한 기술이 최민혁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하이페리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가 당신의 꿈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뉴럴 프로세싱 코어라는 단어에 김진우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자 그의 엔지니어 인생 그 자체였다. 마침내 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분노와 열정이 깨어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과 지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해고당하던 날 밤, 몰래 백업해두었던 RS 프로젝트의 서버 원본 데이터입니다. 최민혁이 조작을 지시했던 이메일, 조작되기 전의 연구 결과,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한 천재 엔지니어의 짓밟힌 꿈이었고, 최민혁의 추악한 범죄 역사를 증명할 스모킹 건이었다. 하이페리온이라는 현재의 범죄 위에 RS라는 과거의 범죄가 겹쳐지면서 그들의 방역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었다. 주주총회라는 마지막 결전의 무대에 올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마침내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김진우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비밀 아지트로 돌아온 강지욱과 이서진은 그 안에 담긴 5년 전의 진실을 복원했다. 그것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최민혁은 처음부터 김진우의 천재적인 기술을 가로챌 목적으로 RS 프로젝트에 접근했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연구비를 빼돌렸고,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실패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김진우에게 뒤집어지워 그를 매장시켰다. 화면에는 최민혁이 김진우에게 보낸 이메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김 팀장, 테스트 결과가 실망스럽군.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보게. 나는 김 팀장의 능력을 믿어. 이 한 줄의 문장은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서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되찾는 것을 넘어 김진우와 같은 또 다른 희생자들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범죄 RS와 현재의 범죄 하이페리온을 잇는 완벽한 증거가 있었다. 남은 것은 이 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최민혁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려 하는 바로 그 무대. 하이페리온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연례 주주총회입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절한 추락을 선물해야죠. 지욱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이제 그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공격의 선봉은 이서진이 맡기로 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총괄 리더로서.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최민혁의 발표가 끝난 직후 발표 순서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해 하이페리온의 화려한 성공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것이었다. 그녀의 치밀한 논리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빛을 발할 순간이었다. 강지욱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것이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며칠 동안 열리는 사전 회의들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최민혁의 동맹 세력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었다. 재무이사는 불안해하고 있어 탈출구를 찾고 있군. 법무팀장은 최민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 끝까지 저항하겠지. 그는 이렇게 얻어낸 심리 정보를 서진에게 전달했고, 서진은 그것을 바탕으로 각 인물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맞춤 전략을 세웠다. 김진우는 그들의 비장의 카드였다. 최 팀장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에 머무르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법적 효력이 있는 영상 증언을 녹화했다.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억울함과 최민혁의 범죄 행각을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였다. 주주총회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비밀 아지트는 거대한 전쟁준비본부처럼 변해갔다. 서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최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의 분노와 결의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지욱은 감사팀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폭로와 동시에 검찰에 제출할 공식 감사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모든 법적 퇴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주주총회 전날 밤이 되었다. 아지트의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바로 내일이었다. 지욱은 옆에 선 서진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굳이 그녀의 생각을 들을 필요도 없었지만 어김없이 그녀의 마지막 결심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내일 이 지긋지긋한 모든 것을 끝낼 거야. 나의 운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되찾을 거야.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말은 제자리에 놓였다. 모두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단 한 수에 의해 모든 판이 뒤집어지기 직전이었다. SY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의 관심은 단 하나, SY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작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공식 런칭 발표에 쏠려 있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최민혁 전무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단상에 올라 화려한 언변으로 프로젝트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그는 스크린에 장밋빛 미래가 담긴 그래프와 조작된 예상 수치를 띄우며 주주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이 모든 영광의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겠다며 이서진의 이름을 불렀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심장이자 두뇌, 이서진 총괄 리더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최민혁은 그녀를 향해 자랑스러운 스승의 미소를 보냈다. 서진은 떨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수천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객석에 앉아있는 강지욱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조용한 격려를 읽은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최민혁과 주주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인 후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의 슬라이드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청중들이 방심하고 있을 무렵 다음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다. RS 프로젝트 vs 하이페리온 프로젝트 재무구조 비교 분석.
장내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서진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하이페리온의 위대한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그 토대가 된 과거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녀는 5년 전의 아레스 프로젝트와 현재의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를 나란히 띄웠다. 두 개의 흐름도는 유령 회사의 이름만 다를 뿐.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과 규모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했다. 서진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강지욱은 통제실에서 타이밍에 맞춰 결정적인 증거들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했다. 최민혁이 김진우에게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던 이메일, 유령 회사들의 계좌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최민혁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장내는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 아수라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거대한 진실의 파도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바로 그때 스크린이 전환되며 5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진우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삶이 파괴된 한 천재 엔지니어의 눈물 어린 고백은 차가운 데이터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민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인 법무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무대의 음향과 영상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강지욱은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그 명령을 이미 듣고 있었다. 법무팀장, 당장 무대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뺏고 저 여자를 끌어내. 지욱이 미리 신호를 보내자. 행사장 스태프로 위장해 있던 그의 팀원들이 절묘하게 법무팀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필사적인 발악은 모두 예측된 수순 안에서 무력화되었다. 서진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말을 힘주어 내뱉었다.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닙니다. 진실에 눈 감고 야망에 침묵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단상을 향해 걸어온 검사는 넋이 나간 최민혁의 앞에서 차갑게 체포영장을 들어보였다. 최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총성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터져 나왔다. 한때 SY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던 별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내려오고 있었다. 서진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굳건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운명을 뒤바꾸려 했던 남자의 시대는 바로 그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끝장났다. 폭풍이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 아래 황량한 풍경이 남았다. 최민혁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세기의 스캔들이 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두 프로젝트에서 나온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임정수 교수, 윤 대표 같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으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최민혁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야망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그의 경력은 막을 내렸다. 그에게 동조했던 임원들 역시 침묵과 공모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SY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폐허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SY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비리 임원들은 모두 퇴출되었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이 새로운 CEO로 부임했다. 하이페리온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지만
그 핵심 기술은 정직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프로젝트로 재탄생할 것을 약속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운명이었다. 김진우 엔지니어는 공식적으로 모든 누명을 벗었다. SY그룹의 신임 CEO는 직접 그를 찾아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는 다시 회사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연구소를 차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진실은 더디게 왔지만 결국 그의 짓밟혔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이서진은 그룹의 영웅이 되었다. 모두가 그녀가 차기 임원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그녀는 화려한 승진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그룹 내에 윤리혁신팀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과 야망을 위해 달리고 싶지 않았다. 대신 SY그룹이 다시는 과거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한편 강지욱의 세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최민혁이 체포되고 이서진을 둘러싼 모든 위협이 사라진 그날 이후 그의 머릿속을 괴롭히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들리다 끊기기를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완벽한 침묵만이 남았다. 마치 기묘했던 마법이 풀린 것처럼 그는 익숙했던 정적을 되찾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기묘한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 몇 달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늦가을 오후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 미술관 카페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더 이상 비밀 아지트의 공모자가 아닌 평범한 두 남녀로서였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고 간 후 지욱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비밀을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사고 이후부터 주주총회가 끝나던 날까지 자신이 그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가 어떻게 그녀의 의심을 알았는지, 어떻게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는 서진이 자신을 괴물처럼 보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분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놀라움이나 공포가 아닌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졌다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2%의 오차를 알고 계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다. 어쩐지 본부장님의 모든 직감은 불가능할 정도로 정확했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다니 기묘하네요.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묘한 연결고리가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동아줄이었음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들은 카페에서 나와 미술관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해 진녘에 노을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진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제 생각도 들리세요? 지욱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서진의 미소가 조금 더 깊어졌다. 다행이네요. 그 편이 훨씬 더 좋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도시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사고로 시작된 기적은 운명을 뒤바꾸고 소임을 다한 채 사라졌다. 그들이 함께 이겨낸 과거는 이제 존중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그들의 새로운 운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범한 대화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